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멍멍이들 수제 간식을 만드는 영상을 올려볼 건데요. 저희 아가들이 시중에서 파는 간식을 먹으면 꼭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늘 간식을 이제 수제로 만들어서 먹이는데 간식 만드는 과정이 간단해서 그냥 보시기는 지루하실 것 같고 제가 근래에 겪은 일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세요. 일단은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셨다면 아마도 사기당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중고나라는 아니고 중고차, 카, 중고차 카페에서 35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는 과정에서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사기를 당하신 분들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기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. 분명히 경찰서나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뭐 그렇게 했냐 뭐 좀 심중하게 하지 그런 거를 속냐 뭐 하여튼 엄청나게 오지랖을 떨 거예요. 근데 그런 걸로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게 마음 먹고 사기치려는 사람이 이게 안 넘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. 뭐, 안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죠. 근데 대부분 진짜 옆에서 그렇게 오지랖 막 떠는 사람들도 막상 그 상황 되면 진짜 100%안 당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그것도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. 자기들은 뭐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는데 그게 막상 당해보면 사실 뭐 홀린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말로는 뭔들 못해요. 그러니까 그런 말 할 거면 뭐 자기가 돈이라도 좀 보태주면서 마음 그렇게 뭐 오지랖을 떨던가 뭐 그럴 것도 아니면 그냥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시고 경찰서 가게 돼도 절대 뭐 없는 티, 뭐 불쌍한 티, 약한 티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가서 경찰 아저씨한테 뭐 막 무섭게 말하고 뭐 싸우자고 덤비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울고 뭐 나는 피해자다 뭐 나는 선량하다 뭐 이런 거 약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어필이 될 수밖에 없죠. 자기도 속상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경찰들이 그렇다고 더 잘해주거나 뭐 내 편을 뭐 들어주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만 받으실 거고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냥 있었던 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경찰이 그냥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고 뭐 하나 물어봤는데 거기에 막 감정 섞이고 막 부가적인 내용을 막 많이 하면 오히려 조서도 오래 걸리고 되게 좀 짜증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지도 않아요, 어차피. 그러니까 그냥 감정 다 배제하고 할 말만 딱 하시고 경찰서가 아무래도 뭐 심리 상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살펴주고 그런 거 없거든요. 그러니까 가서 뭐 막 이렇게 되게 막 슬퍼하고 막 울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없는 티 내지 마세요. 막 내가 뭐 이걸 어떻게 했는데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없는 티 내봐야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없는 티 내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.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절대 없는 티는 내지 마시고 제가 이런 걸 왜 아냐면 제가 사기를 좀 잘 당해요. 이렇게 큰 거는 당한 적도 없었고 이제 좀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이제 경찰서를 자주 간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엄마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른데 저희 엄마 이름이랑 주민번호 앞자리가 같으니까 우리 엄마를 범죄자라고 그러면서 막 불러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결론은 이제 저희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. 뒷자리,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른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우리 엄마한테 막 전화를 해서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뭐 인정하라고 왜 인정 안 하냐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아서 하여튼 경찰서를 되게 많이 다녀와 봤는데 하여튼 좀 하여튼 없는 티 내면 더 그렇고 차라리 좀 직업이라도 좀 튼튼하고 좀 이러면 오히려 좀 이런 일 하세요? 약간 이런 거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뭐 다들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. 근데 이제 제가 겪었던 거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. 약간 직업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편견? 하여튼 이런
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. 하여튼 좀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게.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시면 뭐 나는 재벌이다 뭐 이 정도 금액은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 잡으려고 당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마인드로 그냥 당당하게 가시고 갑질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. 그냥 이제 당당하게 너무 막 피해자인 척 막 약한 척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고. 그리고 이게 사람이 그 감당해야 할 만큼의 주어진 그 고통이 사람한테는 있대요.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많이 감당해야 될 만큼의 그 고통을 좀 겪어냈다 생각하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, 솔직히 내가 뭐 죽거나 뭐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 다쳐서 병원비로 쓰는 것보단 그냥 이렇게 이게 훨씬 낫다 뭐 생각을 하시고, 아니면 그냥 기부했다 생각을 하세요. 뭐 그렇게 생각하기가 솔직히 쉽진 않지만 그래도 혼자 마음고생 해봐야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. 그리고 그게 사기당하면 그 경찰서에 담당자가 정해져도, 그러니까 나한테 사기친 그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또 이관이 되기 때문에 뭐 당장 이 사람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, 막 잘 보여야겠다 이런 부담 같은 거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. 이제 제가 사기당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, 저는 이제 거제에 사는 이제 조성땡이라는 그런 사기꾼한테 당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중고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이 이런 게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된 거는, 제가 큰 차가 별로 있을 일이 없어서 원래 그냥 레이 차량을 타고 다녔어요.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강아지 태우는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,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느라고 아이들 태우고 다니느라고 그 카니발로 차를 바꿨다가 이제는 인터넷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. 영어 강의를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차를 쓰는 용도가 강아지들 산책용으로 이제 쓰게 됐는데, 저희 동네가 좀 산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, 그래서 이제 카니발로 이제 하루에 두세 번씩 거의 한 30분 거리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좀,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레이 샀을 때 좀 괜찮아서 이제 살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이제 마땅한 게 없어서 급하게 이제 모닝을 샀어요. 근데 이제 모닝이 아무래도 제 영상에 보면 아시겠지만 진돗개들은 그래도 어떻게 타는데, 그 그레이트 피레니즈 그 우리 순정이 대형견은 타기가 너무, 그래서 모닝을 이제 타면서 레일을 알아보던 도중에 이제 네이버에 그 한 유명한 중고차 카페에서 레이 벤이 이제 330만 원에 올라왔는데, 시세보다 그렇게 또 많이 싼 건 아니에요. 왜냐면 킬로수나 연식이 좀 있었던 거고, 그리고 또 모닝도 그 카페에서 구매를 제가 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이제 판매자랑 연락을 했는데,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제도에 산다고 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, 제가 예전에 탁송 거래로 차를 받아본 적도 있고 해서 이제 탁송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, 혹시라도 이제 사기를 당할까봐 상대방 전화번호도 이제 뭐 인터넷에 쳐보고 이름도 쳐보고 했는데,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이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이제 나한테 급하게 이제 빨리 돈을 넣어달라고. 그리고 이제 중고차 이제 인터넷 알아보시는 분은 알겠지만, 이게 시세보다 좀 괜찮다 싶으면 올라온 당일에 바로 예약이 잡히거나 그냥 팔려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아빠한테 빨리 돈을 넣어달라고 해서, 이제 그 사람 사건 기록이 없네 이제 또 조회를 막 하려는데, 아빠가 실수로 이제 그 사람 계좌에 돈을 넣어버리신 거예요.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알려주고,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넣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다가,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빠가 그 사람 계좌에다 돈을 넣어버리신 거예요. 전액을 다. 그래서 일단 돈은 다 넣어버리셨다니까 아무래도 좀 찝찝하잖아요. 그래도 그래서 내가 내일 다시 오전에 이체를 해드릴 테니까 예약금 정도만 빼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넣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돈을 안 넣어주고, 이제 조금 있다 넣겠다고만 하고 계속 그러는데, 뭔가 이상해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이름을 계속 찾아보고 하는데 계속 안 떠요. 그래서 괜찮을까? 뭐 이제 약간 쎄했는데, 그 사람 촉이 되게
좀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일이 끝나고 개들 데리고 산책을 다녀와서 밤에 한 10시 넘어서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쳐봤는데 갑자기 이 사람 사기친 사람이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갑자기 막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손발이 떨리고 정말 눈물이 나는데 그 사람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 모른 척하고 일단 다시 돈 못 주는 상황이면 내일 차 탁송 보내고 연락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문자를 하니까 답장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중고차 사이트에 계속 그 판매글도 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일단 돈을 넣은 사람은 아빠고 하니까 저 혼자 경찰서에 가도 소용이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막 전화 문의를 하고 해서 밤 12시에도 당직 그 수사관이 있으니까 그럼 빨리 가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밤에 12시 넘어서 아빠를 모시고선 이제 거기를 경찰서를 갔어요.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그 당직하시는 분들이 문자 내용을 보더니 아니, 오전에 차를 보내기로 했다는데 왜 지금 신고를 하냐고 이 사람이 지금 사기친 게 아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한 거예요. 제가 캡처한 거 보여주고 사기꾼이라고 인터넷에 떴고 그리고 이제 저 아는 지인한테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거든요. 그랬더니 저한테는 이제 입금 확인됐다고 문자를 보내놓고도 그 사람한테는 차가 안 팔렸다고 제 지인한테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봐라. 그럼 얘가 내일 차를 보낼 생각이 없으니까 또 차를 안 팔렸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지금 내 지인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지 않냐.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진정서를 쓰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. 약간 뭔가 되게 그냥 하여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. 근데 일단은 그 링크가 살아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막 빨리 간 거였죠, 그때. 그랬더니 다시 차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절 부르더니 그 사이버 수사대라고 사이버 경찰청이라고 거기다가 신고를 하면 뭐 조서를 쓰러 안 와도 되고 거기서 다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지금 진정서 접수를 안 시킬 테니까 집에 가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걸 또 언제 또 하나 그러면서 일단 알겠다 그러고 다시 집으로 와서 밤을 새가지고 진정서를 그 사이버 경찰서 거기 ECRM인가? 거길 들어가서 이제 증거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하고 상황 설명 다 쓰고 다 해서 또 올렸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대뜸 임시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. 뭐 이렇게 아직 피해 건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피해 건이 없다고 나와서 임시 접수가 됐으니까 다시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해야지 정식 접수가 되고 아니면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안 가면 반려가 된다는 거예요. 취소된다는 소리지. 그래서 너무 짜증났어요. 진짜 솔직히 너무 화가 났는데 어쨌든 어떡해요. 그래갖고 밤을 샜는데 또 그거를 그 접수 그거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찍어서 또 사진을 찍고 경찰서를 갔어요. 그 아침에 밤을 새서. 그래서 또 경찰서 민원서에 갔는데 민원실에서 다시 또 고소장을 쓰라는 거예요. 상황 설명을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찍은 걸 보여줬어요. 임시 접수됐고 여기 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데 왜 또 고소장을 쓰냐? 이거를 그냥 바로 사이버 수사팀으로 절 안내해달라 그랬더니 아니래요. 이거를 또 써야 된대. 그래서 또 앉아갖고 한 20분 정도를 그걸 쓰는데 옆에서 계속 중고차를 왜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 중고차는 직거래를 하려면 가서 직접 보고 막 진짜 또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미 다 일어난 일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거 일단 다 적었으니까 빨리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이제 갔어요. 그래서 사이버 수사를 또 갔어. 그랬더니 또 거기서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오셨어요? 또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대에 그냥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오셔서 또 고소장을 쓰셨어요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설명을 다 했죠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길 왔는데 내가 지금 접수를 했는데 임시 접수라고 떠서 여기까지 왔다를 또 말을 해줬더니 그럼 접수 번호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. 분명히 내가 그걸 몇 번을 보여줬는데 접수 번호가 거 위에 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불러줬더니 그걸 갖고 오더니 정식 접수가 됐다는 거야. 뭐 더 얘기하고 말고 한 것도 없이 그냥 뭐 이제 지장 찍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진행 사항이 나오면 이제 또 이야기 해드리는데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부모님한테 되게 눈치 보이잖아요. 아빠한테 막 쫄라서 그 사고를 쳤으니 그래갖고 이제
아빠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는 동네 할아버지가 중매를 쓰셔가지고 거길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일단 내가 사고 친 게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기 당하고 지금 이틀도 안 돼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와 진짜 제가 삼재도 지났거든요. 근데 삼재도 지났는데 내가 무슨 마가 꼈나? 내가 요번 달에 뭔 일이 날라고 그러나 진짜 싶을 정도로 진짜 연속으로 너무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. 그래서 이 소개팅한 사람이 너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기꾼한테보다 더 화가 났던 그런 행동을 저한테 해서 제가 이것도 이제 또 영상을 올릴 건데 이제 조만간 다시 올릴 건데 대체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왜 이러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자꾸 저한테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간식을 만들든 산책할 때 그냥 한번 또 영상 올릴 테니까 한번 같이 듣고 얘기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저는 어디 가서 솔직히 이런 거 사실 창피해서 말하기도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만의 그런 저만의 공간이니까 한번 올려보는 거니까 하여튼 다음 영상도 또 한번 봐주시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래서 오늘은 닭 안심살로 뒤늦게 닭 안심살을 이제 사서 저렇게 끓여서 저렇게 삶아 먹이는 저렇게 해서 간식으로도 먹이고 이제 건조하는 과정도 또 영상 올리면서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